오늘은 자바의 조건문과 반복문을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의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화면에서 양수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걔를 받아들이고 짝수면 짝수라는 메시지로 화면에 출력하고 홀수이면 홀수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먼저 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절차를 먼저 구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세 번째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절차가 쓰면 그것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것으로 버릇을 그렇게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니까 교수님이 이건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절차를 한번 교수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절차는 이제 1, 2, 3, 4에서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절차를 구상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화면에서 양수를 입력하라 라고 했으니까, 먼저 입력을 한 이 양수를 어딘가는 저장을 해야 돼, 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정수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정의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양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 출력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화면에서 실제 양수를 입력하게 되면 걔를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입력한 문자를 처리하는 것들은 우리 저번 시간에 두화일 예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방식을 써서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수를 입력을 받았으니까 입력된 그 양수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면 당연히 짝수겠죠. 2가 0이라면 당연히 짝수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홀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4단계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절차가 먼저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립된 절차를 가지고 이제 실제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도 교수님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과 실제 지금 생각한 절차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수 타입 변수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정수인 int 타입으로 n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줬죠. 그리고 두 번째 양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 출력을 하자는 부분이니까 system.out.println 그래서 양수를 입력하세요라고 실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에서 양수에 대해서 입력 처리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 이 스캐너 있고 new 스캐너 그다음에 가로에 system.in 자, 요거 그냥 일단 의미 자체는 나중에 또 교수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화면에 입력한 값을 실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객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 하나 입력한 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우리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 프로그램을 두화일 프로그램을 한번 교수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두화일에서 우리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실제 화면에서 우리 문자를 이거 한번 실행을 하면서 설명할까요? 자, 지금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나오고 실제 new 스캐너라고 해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꺽쇠 표시가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실제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가 문자를 딱 친 다음에 엔터를 딱 치게 되면 똑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죠. 자, 요거는 지금 어디서 지금 입력을 받았냐면
요 받은 스캐너.next line이라고 하는 요것을 통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친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이 input string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시스템 out.println으로 출력을 했을 때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나온 겁니다. 자, 요거는 한 줄이죠. 한 줄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경우에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거는 지금 입력을 해야 될 게 양수죠. 숫자입니다. 숫자. 자, 그러면 그때는 next int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사용을 딱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화면에서 입력하게 된 정수가 바로 우리 정의한 n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값이 싹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입력된 양수가 나누기 2로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아니면 홀수죠. 당연하니까. 자, if에서 n을 %2에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자, 홀수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짝수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홀수라고 출력하는 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 로직으로 이와 같은 절차가 옮겨졌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자, 그럼 교수님이 한번 이것을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양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왔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20이라고 놓고 엔터를 딱 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시스템 out.println의 짝수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자, 이번에는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고 또 엔터를 딱 쳐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홀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조건문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겠습니다. 시간을 주면 여러분들이 잠깐 교수님이 동영상을 스톱하세요 라고 하면 잠깐 스톱을 한 다음에 절차를 구상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절차가 구상이 끝났으면 교수님이 다시 동영상을 플레이를 해서 보면 교수님이 절차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완성된 다음에는 다시 동영상을 스톱하고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작성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동영상 플레이를 하면 교수님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문의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화면에서 점수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데 60에서 100까지 사이에 있는 점수를 입력하게 되면 자, 이 점수에 따라서 학점 A, B, C, D를 구분해서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A 학점은 90에서 100점까지, B 학점은 80에서 89점, C 학점은 70점에서 79점, D 학점은 60점에서 69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사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A, B, C, D라고 하는 학점 자체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해야 될 조건문은 if, else, if, else라고 하는 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수업하고 절차를 구상한 다음에 절차 구상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절차 구상이 끝났으면 교수님이랑 다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는 다시 4단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60에서 100 사이에 입력을 할 거니까 정수 타입의 변수 정의하는 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 출력이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점수 입력 처리하는 게 세 번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된 점수가 90보다 같거나 크면 A 메시지 출력. 아닌 경우 입력된 메시지가 80보다 같거나 크면 B 메시지 출력. 아닌 경우 입력된 점수가 70보다 같거나 크면 C 메시지 출력. 아닌 경우는 D 메시지 출력이라는 이와 같은
절차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절차가 맞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동영상을 중지시키시고 이와 같은 절차를 가지고 실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작성이 다 된다면 다시 동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자, 절차가 다 작성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작성된 절차를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 타입의 변수 정의하라라고 했으니까 실제 점수를 넣어야 될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를 정수 타입을 하나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출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이제 점수 입력 처리, 점수는 이제 정수니까 정수를 하나 받아서 화면에서 입력하는 부분, 앞에 있던 예제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if, else 문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라라고 했으니까 if에서 그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크면 A 약점, 아닌 경우 80보다 같거나 크면 B 약점, 아닌 경우 70보다 같거나 크면 C 약점, 또 아니면 D 약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로직으로 바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7을 한번 입력을 다 하니까 C약점이라 나오네요. 다시 실행. 자, 그 다음에 99 넣고 엔터 치니까 A약점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문의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있던 문제하고 이제 바뀌었네요. 자, 화면에서 학점에 대한 A 또는 B 또는 C를 입력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 받은 학점에 대한 점수 구간. 자, A면 뭐 90에서 99, 90점에서 100점, B는 80에서 89, C는 70에서 79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점수 구간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동영상을 스톱을 하시고 절차를 먼저 구상을 하기 바랍니다. 자, 절차 구상이 됐으면 한번 또 절차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 B, C, D라고 하는 문자를 지금 입력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실제 문자열 타입으로 변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A, B, C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자 한 개예요. 한 개인데 우리가 이제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실은 엔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걔도 마찬가지 시스템에서는 문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문자열 타입으로 변수 정의를 먼저 좀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 출력을 또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화면에서 A 또는 B 또는 C에 대해서 C라고 하는 학점을 입력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scanner.next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 아까 두 파일 쓸 때는 next line이었어요. 그래서 한 줄에 한 줄 단위로 받아들일 때는 next line이었고요. 지금과 같이 하나의 문자 열을 받아들인다면 next를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실제 학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된 학점에 따라서 A면 90에서 100, B면 80에서 89, C면 70에서 79라고 하는 학점 판단을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고 이것은 스위치문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동영상을 스톱을 하시고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또 작성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작성된 프로그램을 또 교수님이 작성한
프로그램하고 한번 비교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문자열 타입의 변수 정의를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죠.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grade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A 또는 B 또는 C를 입력을 했으니까 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 하나 만들어 놓고 아까 scanner.nex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인 A 또는 B 또는 C라고 입력받은 내용은 grade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입력된 학점 판단에 따라서 그 점수 구간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위치문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스위치라는 문장에 여기 있는 grade라고 하는 이 변수를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이 grade에 있는 실제 변수의 값이 A이면, 즉 케이스 A니까 실제 값이 A이면 90에서 100 하고 브레이크. 자, B면 80에서 89 브레이크. C면 70에서 79 브레이크. 자,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브레이크. 그래서 빠지는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심히 한번 이거 프로그램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라고 하는 변수는 실제 학점을 넣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90에서 100이라고 90에서 100이라고 구간대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C라고 한번 넣고 엔터. 자, 그랬더니 70에서 79 또 정상적으로 나왔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D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디폴트로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종료가 되겠네요. 자, D하고 엔터를 땄으니까 자, 끝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프로그램 실행할 때 지금 실행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빨갛게 지금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나게 되면 이와 같이 빨간 색깔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딱 한 번 실행하고 끝내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 3개 정도의 조건문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와 같이 이 조건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고 다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